자, 지금 사법부가 심각한데요. 내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조이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심 판사가 누구였습니까? 박영재였습니다. 이런 자를 법원 행정처장에 앉혔어. 조이대가. 이건 정말 천하의 나쁜 짓입니다. 이번에는 또 보란 듯이 우리가 천대엽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보란 듯이 천대엽이를 노태학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야. 와, 얘네들 지금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영재가 오늘 지금 막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사법개혁에 반발을 해서 법원 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하겠다. 뭘 하면서 사퇴합니까 지금? 지금 또 입장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대법관직을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나 조금 진정성. 아, 얘네들 지금 너무 노골적입니다. 조금 그리고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박영재는 내려놓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법사위에 오면 긴장하고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는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내가 왜 법원행정처장에 왔을까 이런 게 사실은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일정 정도 보상처럼 주지 않았을까. 파기환송할 때 주심 대법관이었잖아요. 둘 간에 오간 거래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이런 거래는 아니어도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 법사위에 박은정 있지, 서영교 있지, 추미애 있지, 김용민 있지, 최혁진 있지. 아, 여기 잘못 왔구나. 여기 아주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영재 오자마자 사법개혁안이 바람처럼 촥 진행돼 나가지.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면서 사법개혁 반대해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결기를 보이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그렇죠. 대법관 그만두고 지금이 기회예요. 싸우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어딜 가? 어딜 가? 제가 그랬거든요. 잘 오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잘 오셨어요. 너무 무서워. 내가 기다렸거든.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 12.3 비상계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표현한 적이 없어요. 표현한 적이 없어 이놈들이.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특검이 조이대가 위헌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혐의 쳐줬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가서 디립다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도망가듯이 갔을 건데 어딜 가? 근데 이게 사법개혁에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진행한 사법개혁, 이 3법에 진행되는 게 불만이다. 이것은 자기들은 못 받아들인다 하면 대법관을 그만두든지 이것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냥 그만둬야 돼요. 되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조이대 대법원장 직을 걸고 본인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정처장 그만둔다고 국민들이 누가 뭐 아우 안타깝다 뭐 박영재 안에서 그게 무슨 아무런 저항하네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뭐 누가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법사에 나가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만둔 거 그게 합리적이네. 희대형 날 만큼 했잖아. 축해서 형이 가만 시험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랬을 것 같아. 자기는 안 나오잖아요. 조이대는 안 나오잖아. 한 번 나와봤거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법개혁에 부정하고 싶거든.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결단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이대 결단을 대법원장이
그 지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조희대 사법부의 국민 불신 이것이 사법개혁의 촉발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면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이 안 붙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법원은 좀 이렇게 그래도 검찰 너무 잘못하니까 그랬는데 사법개혁이 지금 훨씬 더 지금 국민들이 심각해. 분노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단을 지금이라도 내려주시라. 네. 정말 사법개혁안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장직을 거셔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민주당에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발의한다는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조희대 탄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예, 원하긴 원하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과 헌법 위반일 때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놓쳤어요. 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했고 딱 이틀 만에 날려버렸을 때 이건 완전히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거에 개입한 정치 중립의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12.3 비상계엄 날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 법원의 그 결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아까 말했듯이 법외국제와 사법 3법도 불이 좀 덜 붙었었는데 조희대 때문에 그리고 직위원회 재판으로 이 불이 붙어서 네. 촥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탄핵의 사유는 되는데 이 탄핵을 어떻게 만들어서 확실히 탄핵시킬 것인가. 예. 예, 그렇게 준비해야 그때 될 것 이제 같습니다. 파기환송 판결 났을 때 그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해서 전부 다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것이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환송심을 이끌면서 반대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 있잖아요. 그 대법관들의 이 사건에 대한 심의권, 그러니까 수기권 이것을 심각하게 침해한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충분히 보고 숙고할 만한 그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이틀 만에 결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건 직권남용이 되고 직권남용 수사가 들어가고 탄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다만 이것을 정말로 탄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사법개혁안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탄핵을 지금 불러오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이 조희대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정말 심각한 인물이다. 당장이라도 탄핵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방법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좀 걸러야 된다. 지금 문제가 워낙 사법부 심각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때 사법개혁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 하면서 조희대를 막 탄핵하재. 근데 이번에 탄핵안 낸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또 경솔하게 탄핵안을 내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걸러 알았지. 네. 너는 아니지. 저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방법론은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대법원장이잖아. 이게 참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놔둔다는 건 너무 맞습니다. 위험해. 맞아요. 좀 너무 불안해요. 네, 대법원장이라 이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온 세상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런데 선거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네. 대법원장이 바로 선거에 직개입했단 말이에요. 네. 직개입해서 대법원장 그만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양날개로 가줘야 될 시점이다.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한덕수 등 보냈을 때 다 기각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에서 보니까 CCTV 영상 다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23년형의 완전 내란 두목인데 네. 근데 언제가 그 증거의 부족이 있거든요. 네. 차곡차곡 다 넣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사법개혁의 3법 추진 그리고 또 요
탄핵의 문제, 조희대의 대법원장 자리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잖아요. 네. 예, 얘네들이 네. 조희대, 천대엽 이런 애들이. 근데 천대엽이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원장으로 가는 거는 이거 이렇게 찝찝할 수가 없거든요. 찝찝하죠.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천대엽은 외모와 말투에 우리가 살짝 초기에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맞아. 너무 넥타이를 메고 예, 다니니까. 그런데 그 조희대가 했던 나쁜 짓들을 변명하고 방어해 주는 것으로 일관돼 왔어요. 맞습니다. 예, 파기환송할 때 종이 기록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종이 기록만 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찾아냈으니 찾아내. 답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12.3 비상계엄 때 법원을 전부 다 계엄사령부로 넘겨준다라고 했던 내용 등등 모두 다 잘못됐는데 조희대 입장에서는 천대엽을 성안위에 앉혀놓고 자기 아바타를 보낸 것 같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에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대로 해서도 안 되고 조희대는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앉힌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바타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앉힌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죠. 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위원장은 사실 선관위원장은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잖아요. 위원은 그렇죠. 원칙은 호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례상 대법관이 대법관이 맡아봤어요. 근데 이걸 하더라고. 혹시 위원들이 호선하면서 바꾸면 안 돼요? 에이, 그건 그 관례가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게 호선해가지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건 외국하고도 또 맞지가 않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영재 대법관을 행정처장으로 앉히고 네. 천대엽 그 문제가 많은 천대엽을 또 선관위원장으로 앉히고 이게 그냥 봐주 그냥 우리 어쩔래 배째는 맞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국민들한테 심각한 것 정말 같아. 그 겸손하지 않고 네. 잘못했다는 태도가 전혀 아닌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네.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국민의힘 해산, 정당 해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의견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하시고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사법부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정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산하거나 맞아. 탄핵하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정무적인 맞아요.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빨리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건 또 아니야. 내부적으로 막 공격해가지고 그건 서로 싸움이 아니야. 되는 것은 네. 그것은 굉장히 숙고하고 맞아요. 그 필요할 때 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건 필요하다. 이 대법원장을 저대로 두고는 선거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론은 정치인들이 부지런히 네. 빠르게 움직여서 팩트를 알려드리면서 여론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희대가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박영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천대엽인데 그거가 크게 문제 이렇게 일반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붙이면 지기현에게 윤석열을 갖다 맞춰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랜덤이나 무작위 배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지기현에게 갖다 줬어요. 네. 윤석열, 노상원 등 거기다 갖다 랜덤으로 하지 않고도 그냥 있었고 네. 지기현 재판부라고 하는 보건과 식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윤석열을 맡기는 그렇죠. 일을 했고 영장 전담 재판이라고 해서 수원 3인방을 데려다 앉혀놨고 네. 여지껏 했던 모든 일들의 과정이 조희대가 치밀하게 해왔고 그것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그 맞아요.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사법개혁 법안 이런 것이 아주 조금씩 개혁이 나아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개혁 이제 막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법왜곡제가 통과가 된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왜곡제가 이제 수정돼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있는데 수정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처벌 대상이 원래 안에는 법관,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로 좀 축소가 됐고요. 이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시켜서 제안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망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야 어차피 반대하니까 국민의힘은 빼고 범여권에서 아주 극히 일부 반대와 기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반대한 분은 법 왜곡죄가 너무 과하다 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고 기권한 분은 너무 약하다, 누더기가 됐다 해서 이제 기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바로 박은정 의원입니다. 네, 이거 너무 누더기가 됐다,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지난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내란 발발 1년 되는 날 법사위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그 원안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굉장히 몇 달이 지나서 이것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통과시킨 것은 전체 재판, 민사, 형사, 행정 관한 등 모든 재판에 대한 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형사 사건에 국한시켜서 좀 후퇴한 법이에요. 전체 사건 중에 형사 사건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85%의 재판에 있어서는 그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이것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법왜곡죄가 좀 후퇴한 법안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한참 후에 갑자기 본회의에 상정 전에 이렇게 바뀐 것은 좀 저는 절차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바뀐 법안으로는 예컨대 제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윤석열 감찰 징계 당시에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심이 취소됐는데 취소된 이유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검사징계법에 있는 규정을 그 심의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항소심 판사들이 심의는 한글 정의로도 심사와 토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징계 날짜를 정하고요. 징계위원을 임명하고 이거를 심의라고 자기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임명하고 징계 날짜, 기일을 정한 거 이것도 심의에 관여했으니까 다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지 안 중대한지는 우리는 판단 안 해.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심의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1심 판사가 120페이지에 걸쳐서 판결한 것을 항소심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것은 윤석열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서 확정됐습니다. 저것은 행정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형사가 아니고 행정. 형사가 아니고 행정에서도 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인생을 걸고 민사재판, 행정재판, 기타 가사재판 등등 다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법왜곡죄를 그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기권을 했고요. 다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개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권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나아갑니다. 뭐 너는 왜 기권했냐? 뭐 이건 아니야. 의미 있는 기권이냐. 우리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잖아. 그래 합리적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 요거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요 얘기는. 저한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근데 정말 설명을 잘하시네 진짜. 당사자이기도 하고 쏙쏙 들어오네 진짜. 저희 법사위에서 같이 통과시켰거든요. 의원님하고. 쏙쏙 들어와. 아니 사실 형사로 좀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윤석열을 제대로 1심에서 했던 것처럼 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후퇴하진 않았을 거다. 그건 맞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지점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례를 우리 박은정, 추미애 두 분이 몸소 겪었고 네. 그때 제가 법사위원으로 당에서 착착 뒷받침해줬었죠. 네. 윤석열이 잘못됐다 이렇게. 법사위원님들은 되게 한마음이시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한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법사위원들은 지금 저희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 막 너무 맞아.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도 아닌데 계속 위헌이야 위헌 아니야 뭐 그렇게 비판들을 하셔가지고 네. 최대한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 근데 개혁을 하는데 논란이 안 될 수가 안될 없어요. 수도 저항하는 없고. 세력들이 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이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화하신 것은 저는 명확성의 원칙을 봤을 때 맞는데 그러니까 축소시킨 것은 저는 좀 아쉽다. 굉장히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뭐또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야죠. 그리고 네. 이 법안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 대표와 네. 그다음에 그 법사위원장이 지금 뭐 사법개혁안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부터까지 개혁 법안 추진에 있어서 두 분이 의견이 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믿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것이 뭐가 누가 잘못했어 그건 이렇게 아니고. 비판하시는 것은 네. 저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 그 법사위원장님과 민주당 당 대표님이 그 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방향성. 타협하지 않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틀린 네. 일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이번에 이거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은 이거 이렇게 가면 안 그렇죠. 된다고 이제 네, 반발을 얘기를 했고 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건데 네. 정청래 대표가 좀 잘못됐다는 입장이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갑자기 아닙니까? 나한테 왜 그건 그런 아니에요. 여기 네. 강성필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 더 이상 이 말하지 않습니다. 수정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수정안도 또 얘기된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두 네. 분이 뭐 얘기 나눴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 맞습니까? 조국 대표하고 정청 대표하고. 그 조국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 내용의 이제 명확성을 좀 더 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마 형사 사건으로 축소되는 부분은 그것은 조국 혁신당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두 분이 그걸 상의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럴 네.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아마도 이게 그 급하게 네. 이 법안이 아마 뭐 당으로 전달이 됐고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수정이 된 것이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거든요. 네. 상임위를 통과한 법에 여러 대해서 번 논의했죠. 본회의 직전에 이렇게 수정하는 그건 것은 굉장히 저는 좋지 좀 않은 절차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럼 나중에 검찰개혁 법안도 이렇게 할 겁니까? 검찰개혁 법안도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민주시민이 만든 법을 상임위 통과시켰는데 다시 본회의 전에 이것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 얘기권에서 또 그 조불쇼 나오잖아. 그 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얘기를 또 왜 갖고 또 기사에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 한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면- 나아갑니다. 네, 네. 사법개혁.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들어갔어요. 발이. 그럼요. 법 개정할 때 음. 새로운 법을 개정하면 반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발 넣었어요. 그렇지. 발 넣고 시작했어요. 그렇지. 법 왜곡죄는 시작됐어요. 된 거야, 이제. 과정 속에서 사례가 생기면서 네. 또 법이 개정됩니다. 그렇겠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네. 그 영역까지 개정하러 갑니다. 그럼요. 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곡되었잖아. 어. 왜곡하고 있잖아. 잘못했잖아. 맞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인혁당 사건은 누가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법 왜곡죄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쳐봐요. 네. 그럼 이거를 갖고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합니다. 하겠지.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지 사법부에서 네. 이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건 아니야라고 해.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야 이거 더 좀 구체화시켜야겠네. 당연하죠. 하면서 이제 몸 집어넣으면 그렇지. 되잖아요. 바로 됐죠? 그거예요. 얘기 좀 네. 그만해.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갑니다.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개가 지져도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네. 열차는 국회로 갑니다. 네. 서영교, 박은정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 합니다. 예, 필리버스터 오늘은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네. 필리버스터 하니까요. 반대 필리버스터 아닙니다. 네, 찬성 필리버스터. 네. 반대 아니에요. 예. 자, 가보겠습니다. 네. 출발. 예, 고맙습니다.